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발표 직후에 적용이 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지난 11월 6일에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11월 8일부터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는 이제 서울 27개 동으로 한정했었는데 이번에 확 늘렸죠. 확대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인데 이번에는 동으로 했다기보다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서울은 일단은 구 단위로 이번에는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세계시의 13개 동, 세계시라는 것은 과천, 하남, 광명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의 37개 동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크게 보면 자,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은 이제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집값 상승 선도라는 것은 서울 평균이나 아니면 수도권 평균을 1.5배 웃도는 상승률이 그런 지역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의 13개구 전 지역, 13개 구에만 속하면 뭐 동을 막론하고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천과 광명, 하남에서는 13개 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흔히 말하는 강남 4구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들어가죠.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오른 동작구, 그리고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이렇게 들어갔고요. 목동이 자리한 양천구도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구가 사실은 최근 1,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서 제외했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노원과 금천 역시도 상승률은 꽤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서 제외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 그러니까 상승률이 막 높진 않았지만 일단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말지가 상당히 관건인 그런 지역인 거죠.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 여기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아까 여기 앞에서 노원이랑 동대문은 일단 제외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그런 주요 동은 지정이 됐습니다. 37개 동을 지정을 했고요. 적용 시기가 바로 12월 17일자로 지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요 지역들이 이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이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서울의 13개 구는 이렇게 지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광명 4개 동, 하남 4개 동, 과천 5개 동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지역에서 37개 동인데 강서에서 5개 동, 노원에서 4개 동, 동대문에서 8개 동, 성북에서 13개 동, 은평에서 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쨌든 이제 새로 이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을 이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 건축비 등을 감안한 그런 가격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사업성이 조금 감소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11월에 그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을 한 이후에 그것이 어떤 메시지, 어떤 시그널이 됐냐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뭐 물론 이미 그 전에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 중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사업을 주저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단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 확산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공급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감소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어, 집값,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그 심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더 조급하게 만들어서 집을 사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작용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단순히 내가 지금 누른다고 이 지역을 누른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장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우려는 거꾸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의 어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인데요. 이거는 좀 앞으로 실제로 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좌초하는 데가 있는지 속도가 느려지는 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판단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4만 가구대를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수요를 커버할 정도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 내년까지는 맞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과연 맞아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그런 향후 영향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